자, 그래서 여진족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족하고 일본, 그러니까 왜 교린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교린 관계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진족 이제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후금이 이제 쭉 점점 커지니까 이제 광해군 때 여러분들 뭘 한다 그랬죠? 중립외교, 이 중립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누구의 투항? 그렇죠. 강홍립 투항. 강홍립 투항. 이거 다 배운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요. 강홍립 투항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광해군은 쫓겨나요. 이렇게 정말 제조지은의 어떤 그 은혜도 모르는 이 나쁜 것! 하면서 결국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인조 정부가 들어오죠. 이 서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인조 반정. 여기서 이제 반정을 일으키면서 서인 정부의 반정과 함께 결국은 인조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인조는 당연히 중립외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짐승과도 못한 친명배급. 우리는 오로지 명나라. 그리고 후금 따윈 필요 없다. 배척하는 친명배급 정치. 이것 때문에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후금하고 붙었던 게 바로 정묘호란. 그죠? 이 정묘호란 때 이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뭐 정봉수라든지 이립, 용골산성, 정봉수라든지 용골산성에서 활약했던, 그다음에 이립, 뭐 이런 어떤 분들이 의병을 통해 가지고 또 막아낸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후금이 거칠게 싸우러 들어왔지만 결국은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간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배급 정책을 벌이지 않으니까 또 쳐들어오죠. 이게 이제 뭐였냐면 바로 병자호란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 이제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명길, 그죠? 최명길과 김상언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쩌니 인조정부는 남한산성에서 47일간의 항쟁 끝에 결국은 삼전도로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되더라.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더라. 제가 그 굴욕적인 항복을 보게 되었고, 또 청나라까지 끌려갔던 효종, 복림대군이잖아요. 이 효종이 결국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그렇게 무릎 꿇려던 그 나쁜 노란캐들, 가만히 둘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북벌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북벌을 들고 나왔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북벌의 대명사는 이제 송시열, 효종과 함께 송시열, 그 다음에 윤휴,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송시열, 윤휴,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나선정벌,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나선정벌. 바로 러시아 정벌을 위해서, 이 조총부대가 출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숙종시대로 넘어오는데, 숙종시대, 이 숙종은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이 모습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나가는 왕이 바로 숙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청과의 그 영토 분쟁,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서위 압록, 그 다음에 동위토문이라고 돼 있어요. 동위토문, 이 백두산에 세운 비석인데, 이게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이게 바로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다. 이걸 이제 정한 거예요. 백두산 비석을 세운 거야. 근데 서위 압록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서위 압록, 서쪽은 압록강. 오케이, 좋아요. 근데 동위토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동위토문, 이게 문제예요. 동위토문. 토문강이 뭐냔 말이에요. 토문강이. 우리는 토문강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토문강이 따로 있다. 그런데 중국 측은 토문강이 바로 두만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토문강이 따로 흐르면, 이 위쪽으로 또 흐르면, 이게 이제 바로 간도와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이 동위토문이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서 바로 이제 이 간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간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의 어떤 그 영토 있잖아요. 토문강이 뭐냐면 그 백두산 위쪽으로 강이 하나 토문강이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경결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한반도 그 끝자락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우리 영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간도, 그 저기 간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하여튼 논란이 됩니다. 이 문제 논란이 돼요. 논란이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조 때 오면 이때가 되니까 이게 지금 한 10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저 시대 친명배금의 이 시대에서 한 100년 정도 흐르니까 이제 좀 실체가 보이는 거야. 사실 100년 전에도 봤어야지. 근데 이게 보이지 못하는 거야. 그때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야, 청나라 오랑캐 따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무 발전돼 있어. 우리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청나라 그들로부터 배우자. 이 북학은 앞에 있는 북벌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북학,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이런 북학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박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박제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 간도 이야기를 한번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요, 이 간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나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이 간도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나 이렇게 와서 짜잔 이 지역에다가 간도 관리사를 임명을 합니다. 이 지역에 간도 관리사. 이 간도 관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범윤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범윤을 이 지역의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여러분 세금도 걷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만강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이범윤이 간도 관리사로 이제 임명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세금도 걷고 그 지역에 조선인들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간도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1909년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도협약, 이 영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체결하는데 와, 여기에 들어간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청나라와 일본이에요. 에잉?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범윤이 그 지역을 관리했던 그 지역은 청나라 영토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뭐야? 아니, 이걸 왜 자기들이 왜 우리 영토를 왜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 1609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왜 1905년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되었기 때문에 1905년도에 체결되었던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가 강탈되었기 때문에 1909년에 이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 간도를 가져가고 일본은 이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서로 이렇게 맞바꿔 버린 것이죠.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이렇게 협상 테이블조차 나가지 못해가지고 우리 영토일지도 모르는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냥 포기를 해버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진족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 체결되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청과 조선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건 이제 근대사 시간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진족과의 관계, 청나라의 관계까지 간도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